네, 안녕하세요. 김탁입니다. 아까 영상을 찍다가 펜슬이 갑자기 안 돼가지고 지금 다시 찍고 있는데요. 잘 지내고 계시죠?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제가 볼 때는 큰 이슈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미국 증시에 많이 빠져가지고 주변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저는 작년부터 제가 하반기부터 미국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 변동성 안에 구간에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보다 좀 더 큰 볼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럼 미국 증시가 왜 빠졌는지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시장에 여러 가지 또 뷰들이 있습니다. 외사 보고서도 있고요. 외국계 리서치 자료도 있고, 또 채권 시장에서 보는 또 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공유를 드리고요. 또 조선방산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드리고 싶은 보고서도 있고, 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짤막하게 영상을 좀 찍어 보겠습니다. 자, 컴플라스 노티스 봐주시고요. 투자 공부나 리딩의 목적은 없다는 거. 네, 오늘 사실 쿼드러플 워칭데이 옵션 만기일이었죠. 그래서 사실 제가 그동안 옵션 만기 때는 제가 또 매매할 게 많아집니다. 제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바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저를 엄청 기다리진 않았겠지만 앞으로는 좀 더 자주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하락 요인 해서 며칠 전에 나온 이제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입니다. 증시 하락 요인이 10개나 있더라고요. 10개. 많기도 많습니다. 아니, 빠지기 전에 얘기해주면 좋은데, 빠진 다음에 항상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죠? 좀 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성장률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어제 백악관의 뭐 관계자가, 미국의 1분기 GDP 그로스가 뭐 2%가 넘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걸 어떻게, 안에서, 물론, 알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지금은, 미국의 성장률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어제 CPI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높은 수준에 있고, 관세 때문에 물가는 올라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에 대한 걱정을 하죠. 이게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는 진짜 관세가 피곤한 거죠. 테레비 퍼티그 너무 피곤한 거죠. 관세 얘기가 매일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컴플렉스티브 복잡하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지형이. 옛날에 미국과 캐나다는 엄청 우강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강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경쟁자이자 이웃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변인이.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지형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또 미국이 러시아랑 또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것 같고, 뭐 또 최근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지만, 또 유럽과는 굉장히 또 멀어지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형적 복잡성, 요게 투자자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고요. 기술적으로 약간 약세다라는 거고, 자, 체계적인 서플라이, 이건 뭐냐면 지금 물량 부담이 많다는 겁니다. 물량 부담이 많다는 거고요. 6번, 7번은 비슷한 얘기예요. 포지셔닝 엘리베이티드는 이미 주식을 많이 샀다는 겁니다. 이거는 왜 주식을 많이 샀는지 제가 다음 도표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7번은 좀 유동성이 굉장히 말라가고 있다. 뭐 이런 이슈도 있는 거고요. 두 개가 비슷한 거죠, 지금. 더 이상 신규 매수 세력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8번은 롱언 리스크 리덕션. 이건 뭐냐면 지금 롱펀드들 있잖아요. 롱온리로 하는 대부분의 액티브 펀드가 롱펀드지만 거기서 주식을 줄이고자 하는 욕구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고요. 9번째는 컨슈머 위어스. 지금 소비에 대한 이슈가 많죠. 그래서 최근에 소비주들 주가가 되게 안 좋아요. 신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코스트코도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의 소비에 대한 걱정을 좀 하고 있다. 지금 시장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0번째는 또 계절성이랍니다. 언제는 1분기가 좋다 그래놓고 지금 또 계절적으로 안 좋다고.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미국 증시 하락 요인의 10개를 적어놨길래 제가 정리를 같이 한번 해드렸고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 관련된 얘기. 더 이상 신규로 원래 뉴머니가 좀 들어와야 돼요. 항상. 그죠? 뉴머니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SPX 보면요. 지금 미국의 가게들의 주식 보유 비중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때 60년대 한번 40%가 넘은 이후에 거의 잃어버린 10년 동안 증시가 박스권에 횡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MZ분들을 비롯해서 최근에 미국 증시 들어온 분들은 미국이 오르는 거만 봤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 증시가 10년 동안도 이렇게 박스권에 갇힌 구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 닷컴 버블 때 이때도 지금 미국의 가계의 주식 비중이 자산 중에 40%가 넘어갔어요. 이때 또 잃어버린 10년 동안 박스권이었고, 이때는 아시아 증시가 매우 좋았죠. 중국을 필두로 한 한국도 괜찮았고, 그리고 지금 22년도에 한번 40% 찍고 미국 증시 급락했죠. 그때 급락하고 지금 다시 40%가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 40% 단순히 뭐 미국의 가계의 주식 비중이 40% 넘는다는 게 이거 하나 가지고 조정을 받는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동안에 여러 번의 4번의 역사를 보니까 3번의 역사를 보니까
40%가 넘어갔을 때는 뉴머니가 들어올 가능성, 이게 사실 인플로우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성이 좀 낮아질 그런 걱정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오늘자 뉴스인데요. 연합뉴스. 사실 전 이런 기사 별로 안 좋아하는데, 딜리버리 하는 게 내용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자, 서학개미 곧 폭락할 주식만사, 미국의 전문가가 오징어 게임 비유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은 어떤 게임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승리를 예측하기 어려운 도박 같은 거잖아요. 도박. 모든 인생을 걸고 하는 도박이잖아요. 목숨을 걸고 하는 도박. 근데 지금 그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1989년에 일본의 샐러리맨, 99년도에 닷컴법을 앞두고 상장 펀드 투자자들, 21년도에 민주식, 로빈후드 같은 거, 지금 한국의 개인 투자자가 이런 극단적인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다. 들면서 이 기사의 내용 중에 보면 양자 컴퓨터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그런 유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SMR도 있고 뉴스케일 파워, 그런 주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지나치게 한국 투자자가 쏠림이 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양자에 대해서 지난번 라이브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제가 투자 판단을 드리는 건 아닌데요. 저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많은 금액을, 물론 소액으로 투자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는데, 저는 소액으로 투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액으로 투자해서 금액이 늘어나잖아요. 투자 평가액이 잘 나면 정말 자기가 잘해서 한다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분히 잘 여러분들 아는 종목에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나스닥 종합지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22년도 거의 말에 바닥 찍고 거의 11,000에서, 그죠? 만에서 거의 21,000까지, 거의 2만까지 2배 오른 다음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상적인 조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건요, 이 밴드 안에 있으면 통상적인 조정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23년도 가을에 한번 있었고, 이 정도 급락이 10% 이상의 조정이, 그리고 24년도 우리 기억나시겠지만 여름에 한번 있었죠. 그죠? 여름에 그때 한번 8월 달에 있었고, 지금 이제 세 번째 이제 10% 조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한 5% 정도 나스닥 기준으로 더 빠질 수는 있다. 근데 만약에 5% 이상 더 빠지는 그런 조정이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악재들이 있을 거라 생각 들고요. 아직까지 저는 통상적인 조정 범위 안에 있다. 물론 종목들은 되게 많이 빠졌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미국 주식이 원탑이다, 국장하면 바보다, 탈출 지능순이다, 그런 놀림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직접 보면. 그래서 이게 올해도 만약에 미국이 그렇게 좋으면 나도 그 생각을 좀 한번 바꿔볼게. 근데 3년 연속 미국 증시가 좋다는 시그널이 제가 볼 때는, 그때 한번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낮은 확률이에요. 굉장히 낮은 확률. 그래서 저는 미국 증시가 안 좋다, 지금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월간으로 보면, 제가 차트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월간으로 보면 한 5% 정도 내외 조정 정도, 그 정도 이후에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드는데, 사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죠. 그리고 저는 차트 보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통상적인 조정 범위 안에 있다 라는 말씀 드릴게요. 추세가 완전히 꺾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변동성이 커졌잖아요. 그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는 우리가 일단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 보는, 채권의 국내 증권사의 채권 애널리스트가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좀 재밌어가지고 제가 갖고 왔어요. 자,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의도적으로 증시를 떨어뜨리면서 금리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최근 분기 안에 25년도 안에 7조 원 이상의 채권이 만기가 돌아온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롤오버하면은 4% 가까운 높은 금리로 롤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 금리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좀 증시가 조정을 받는 거를 용인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약간 음모론 같긴 하지만 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걸 한번 공유를 드렸고요. 방산 관련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자, 라인메탈, 독일의 큰 방산회사죠. 방산회사. 이 회사가 지금 어제도 10% 올랐어요.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200% 가까이, 3배 이상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자, 라인메탈이 컨퍼런스 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쁘시니까요. 자, 총 매출이 14조로 끝났고, 방산 부분에서 YY 50%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영업이익은 2.1조, 방산의 OPM이 19%. 자, 하나에어로가 20%, 초중반, 로템은 거의 30% 가까이 했죠. 그래서 한국의 방산회사가 OPM은 더 좋아요. 아무튼 라인메탈도 19% 매우 높은 영업이익률이고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자, 회사가 강조한 포인트,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나토의 방산 예산은 확대된다.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예요. 작년 가을부터. 그러죠. 독일이 특히 2025년에 대폭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거고, 캐파를 늘린다고 합니다. 캐파 확장을 30% 증가시키고, 우크라이나에도 나와 3조 원 규모 탄약 공급도 계약했다는 거고요. 향후 2년 동안 방산 부분이 40% 성장한다라는 거고요. 2030년에 그래서 매출 42조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2030년 매출 42조, OPM은 19%.
네, 그러면 마진이 영업이익이 8조네요. 그죠? 네. 지금 시총이 80조가 넘으니까 이걸 보면 또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시장을 전망하는데 이건 라인메탈의 시장 전망이에요. 독일의 방산 예산은 42조에서 56조까지 증가한다. 이건 거의 팩트 같습니다. GDP의 거의 3% 이상까지 늘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좀 생각이랑 다른 거죠. 시장 생각이랑.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경쟁 심화. 지금 라인메탈이요, 경쟁이 심화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랑 경쟁할까요? 네, 한국 업체겠죠, 그죠? 네, 한국. 네, 한국 물론 영국도 있고 그러겠지만 미국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네, 근데 아무튼 미국도 있겠죠. 근데 한국 업체들이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있다. 한국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 안 했지만 지금 경쟁이 치열하다. 이거는 한국 회사들한테 저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그런 컨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덕분에 현대로템이 오늘도 신고가 썼죠. 10만 원을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 이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방산을 아무튼 대부분 2배, 3배가 올랐는데요. 주가가 많이 오른 거 말고는 지금 펀드의 이상은 전혀 없다 말씀드리고, 또 어닝이 그만큼 좋아지기 때문에 멀티플에 대한 부담도 별로 크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현대로템이 유독 더 센 이유는 지금 폴란드 2차가 조만간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언론에 나온 얘기예요. 제가 뭐 만들어내는 뭐 그런 미공개 정보가 아니고요. 언론에 나온 얘기인데 2차가 나오는데 180대가 나오겠죠. 이게 지금 9조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디테일스 좀 봐야 되는데요. 굉장히 큰 규모죠. 저번에 1차 계약은 22년도에 나온 1차 계약은 4조에서 5조 사이였죠. 그만큼 뭐 현지 생산도 있고 기타 뭐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커졌지만 아무튼 이런 수주를 앞두고 있어서요. 만약에 수주 관련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 오히려 착실한 나올 수도 있겠죠.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뭐 이런 뉴스 때문에 더 올랐다는 거고요. 자, 오늘 또 현대미포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어요. BOA에서 임프루빙 PCC 오더가 비지빌리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PCC는요 퓨어카 캐리어예요. 그래서 자동차 운반선을 얘기합니다. 간단히 이 BOA의 보고서를 요약을 해드리면, 자, PCC의 글로벌 수주 잔량의 84%가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독점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중국이 굉장히 싸게 PCC를 지금 수주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현대미포조선이 유일하게 PCC 건조 능력이 있는데요. 지금 매첩 없습니다. 장고에. 중국이 지금 싹쓸이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항만요금 인상, 미국의 중국 제재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뭐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PCC를 건조할 수 있는 회사가 조선사가 많지 않아요. 왜? 중소형 조선사들이 많이 망했죠. 네, 중국만 지금 살아남았고. 그래서 중국에서 싹쓸이 했는데 지금 미국의 중국 제재로 좀 수혜 볼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요. 이건 보고서를 요약드린 거니까 혹시나 제가 뭐 제 생각을 녹여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추천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 글로비스가 25년, 28년 동안 다 중국에서 중국 조선사한테 발주해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왜 미포보다 싸겠죠. 그러니까 발주했는데 나중에 요금 인상되면서 항만 요금 인상하면서 PCC 마진이 압박이 예상된다라고 글로비스는 좀 안 좋게 썼다라는 겁니다. 제 생각 아니고 보고서 내용을 그냥 요약해드린 거다. 그리고 요거는 사실 그냥 뭐 하나오션의 엄청난 큰 뉴스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미국의 함정 MRO, 네, MRO는 자 이게 수리해준 거죠. 수리해준 건데 지금 보세요. 사진 보면 진짜 이런 배를 미국의 이런 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참 인상적이에요. 되게 깨끗하게 청소를 잘했네. 청소만 하지 않았겠죠. 네, 유지 보수를 잘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진이 생각보다 낮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분기 실적을 보면 아마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만의 양민, 대만의 컨테이너 회사가 LNG 컨테이너로 열세척을 드디어 발주를 공식화했는데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뭐 HA중공업, 뭐 삼성중공업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중국한테 안 주고 한국한테 준다는 그런 기사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LNG가 지금 당장은 아직은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몰라요. 언제 나올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LNG가 하반기에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조정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씀드렸고, 저는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인 조정 범주 안에 있다. 저는 이 정도 변동성을 저는 감내하고 있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5% 이상 더 빠진다라고 하면 분명히 뭔가 다른 이슈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미국 증시 때문에 너무 겁은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많이 지금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주변에. 저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통상적인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거고, 그렇다고 이 정도 볼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무조건 사면 먹을 거야. 제가 얘기했죠. 너무나 막연한 믿음, 언제나 오를 거야. 미국은 언제나 좋을 거야. 라는 막연한 믿음은 여러분들의 계좌에 절대 긍정적이지 않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볼이 커진 이상 이때부터는 지금 잘 워칭을 해야 됩니다. 워칭을 해야 되고 제가 계속 끊임없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을 공유 드리고 조선 방산 관련된 레포트나 라인메탈 컨퍼런스 콜을 요약을 드렸습니다. 자, 옵션 만기일이어서 변동성도 크고 미국 증시도 지금 엄청 변동성 크죠.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매매를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확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계좌를 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신다면 또 올해 한국 증시는 제가 볼 때는 계속 나쁘지 않은 그런 어떤 흐름을 제가 볼 땐 탔다고 봐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되는 그런 영상과 나중에도 라이브도 하면서 계속 제 생각을 좀 공유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았으면 좋아요만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